2022년 7월 15일 이수역 매각박스에서 그대가 조국 최강욱 의원 GV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관객과의 소통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시간에 그 논란의 발언을 최강욱 의원이 하게 됩니다. 나는 사과문 본 적도 없어요. 사과문 박지원이 쓴 거고 박지원이 올린 겁니다. 지금부터 고양이 뉴스는 이 최강욱 의원이 폭로한 박지원 사과문 자작극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중회의 따위가 아니라 한동훈 청문회가 시작입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 의원들끼리 중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2022년 4월 28일 문제의 짤짤이 발언이 있었다는 인터넷 회의예요. 이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의 문제가 밝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당연히 청문회에서 속 시원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청문회를 망쳤고 지지자에게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청문회 일주일 전 2022년 5월 2일 헤럴드 경제 단독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 단독 기사는 오후 1시에 나갔는데 3시간 후 오후 5시 44분에 똑같이 헤럴드 경제에서 단독 기사가 또 나가게 됩니다. 박지원이 최강욱 의원의 온라인 성희롱 논란 징계 논의에 착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지원과 헤럴드 경제는 단독으로 이어진 공교로운 인연이 많습니다. 일주일 남은 한동훈 청문회를 준비하는 법사위에 갑자기 조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5일 전 5월 4일 저녁 10시 최강욱 의원의 이름으로 사과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 사과문을 찾아보지 않았었는데 당연히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은 민주당 홈페이지 그것도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세요. 최강욱 국회의원 사과문. 세상 신천지의 사과문을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는 불꽃 같은 멋진 일을 하면서 제목을 이따위로 올리는 정당은 없습니다. 아주 멋쟁이가 당대표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이 사과문이 올라오자 박지원은 5월 5일 대단한 논리의 트위터를 올립니다. 최강욱 의원이 사과를 했으니 이걸 성희롱 발언을 인정한 것으로 보겠다. 비대위원장이 그냥 얼굴마당 같은 거 아니냐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 시절에 많았던 이유가 박지원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일 처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와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당대표가 자당의 국회의원 비위를 트위터로 이렇게 가볍게 처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5월 9일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가 열렸고 당연히 난리 깽까당이 났던 법사위가 청문회를 제대로 준비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박지원 비대위 직권으로 최강욱 의원은 중앙단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박지원은 그 뒤로 전 우주 최초로 사과 전략 지방선거 유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잊을만 하면 잘못했다, 쇄신하겠다, 민주당 바꾸겠다 사과를 했고 그 결과로 6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비대위는 해체했고 최강욱 의원의 윤리심판이 6월 20일 발표됩니다.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최강욱 의원은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준회의 영상 자료도 증거도 없었습니다. 박지원이 못 잃어 죽는 2차 가해 부분은 입증된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 직권으로 윤리위에 직접 조사를 요청한 것을 고려하여 최강욱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윤리위는 심판권만 가지고 있었고 결정권을 비대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징계 결정은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가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문을 현위 인정으로 보겠다는 그 발언으로 이미 끝났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 사과문은 박지원의 자작극이고 최강욱 의원의 중징계로 이득을 본 건 한동훈 장관입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